레드백은 한국이 만든 명품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요. 한국에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레드백은 K-21 장갑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궤도 장갑차지만 수출용으로 수많은 외국 업체들의 구성품이 들어갔는데요. 미국의 30mm 부시마스터2를 탑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2문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이스라엘의 하드킬 방식 능동 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가 탑재됩니다. 포탑은 호주의 원격 무장, 광학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이 결합된 호주 버전의 T2000 모델이 탑재됩니다. 파워팩은 K9의 파워팩이 들어가는데요. 파워팩의 엔진은 독일, 변속기는 미국산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산 무기들이 들어간 채로 국내 도입은 안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 한국산으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STX 엔진은 독일 MTU사의 K9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차, 자주포, 전투함 등 다양한 디젤 엔진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있던 만큼 순조롭게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국의 리카르도와 함께 무결점에 K9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1월 STX 엔진에서 만든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리카르도와 같이 개발하는 이유는 독일의 특허를 우회하기 위해서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조만간 K9의 엔진은 국산화됩니다. S&T중공업은 K2 흑표 전차, 변속기 개발 실패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최근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S&T 변속기와 두산 엔진을 탑재한 한국산 파워팩을 터키가 시험 장착해 테스트를 했는데요. 터키는 한국 정부에 한국산 파워팩 판매 승인을 요청했고 정부는 2021년 말 판매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의 성능에 만족했다는 말이겠죠. 전문가들은 한국 파워팩이 성능 면에서는 독일 파워팩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고 내구도는 떨어진다고 평가하는데요.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65톤으로 K2 전차의 56톤보다 20%가량 무거운 중량임에도 내구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산 파워팩의 내구성이 독일의 파워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021년 말 S&T중공업은 K2 전차의 변속기 문제를 해결했고 2022년 내구도 조사 후 4차 양산 물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4차 양산에서 오랜 시간 전 국민이 기다리던 한국산 파워팩이 장착된 K2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2가 1500마력이고 K9이 1000마력인데요. 변속기는 1000마력과 1500마력의 기술적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1500마력에 성공한 만큼 1000마력의 변속기는 어렵지 않겠죠. 레드백이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출발한 만큼 포탑의 국산화는 당연히 가능하고 하나가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적외선 전자광학 추적 장비들 모두 생산하는 만큼 레드백보다 목표 탐지 추적, 레이더 기술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으나 폭발 시 주변 보병들의 피해를 우려해 개선 중입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하나가 차륜형, 복합파기형, 함정형을 개발해 함정형은 이미 신형 참수리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대신한 형궁이 있습니다. 아이언 비전은 현대로템에서 F-35A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의 한국형 아이언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국산으로 대체한 후에 레드백이 한국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백, 한국 도입에 관심이 많은데요. 먼저 한국에 레드백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죠. 한국이 운용 중인 장갑차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K808 차륜형 보병 전투용 장갑차, K200 궤도형 병력 수송 장갑차, K21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이 있는데요. 레드백의 한국 도입 가능성을 보기 위해 현재 장갑차의 수와 도입 예정인 수를 살펴보면 K808은 2023년까지 600대 배치가 예정되어 있고 K200은 1983년부터 2500대 이상 양산되어 1995년 K200A1으로 개량했고
현재 K208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K21은 2016년까지 466대가 양산되었고 추가적으로 120여 대를 양산할 계획인데요. K21의 추가적인 양산 물량이 레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은 K21의 차기 장갑차 K31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항공 공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톤 이하의 중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중량은 43톤입니다. 따라서 레드백이 도입되더라도 호주가 요구한 육중한 장갑들은 모두 덜어내고 최첨단 구성품만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에서는 예산만 투입되면 레드백에 장착된 기술을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기술이 접목된 한국형 레드백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드백은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쳤는데요. 시험평가를 위해 호주로 보낸 세대 중 한 대가 반입돼 수출 지원을 위한 군시범운용을 11사단에서 진행했습니다. 5월 27일 주한 외국무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기동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자리인 만큼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참가자들은 생각 외로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군은 시범 운용을 통해 기업의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개척 기회를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 무기를 군이 신속하게 운용해 봄으로써 향후 차세대 장갑차 소유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용을 통해 확인한 레드백의 신기술들 중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장착된 K21 개량형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는 장갑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대당 1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45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10개월간 성능 평가를 마치고 최종안을 제출받았습니다. 하나의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가 최종안을 제출했는데요. 레드백과 링스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22년 가을로 예정된 발표에 누가 낙찰을 받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호주는 각 세대의 장갑차 시제품을 받아 2대는 성능 평가에 한 대는 폭발 테스트에 사용됐는데요. 생존성을 주요 키워드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레드백 무게는 원형인 K21 중량의 약 2배에 달하는데요. 지뢰에 대한 하부 방어와 추가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중량이 늘어난 만큼 기존 750마력 엔진 대신 K9의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복합 고무 궤도를 장착했는데요. 고무 재질은 내구성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시험 평가 당시 링스는 몇 차례나 궤도를 교환했지만 레드백은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상 거리인 5,000km의 2배인 10,000km를 견딘 것입니다. 고무 궤도는 철제 궤도에 비해 소음이 70% 감소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줄어드는데요. 생존성을 중요시하는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톤 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승차감이 향상됩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비슷하지만 고무궤도의 이점을 생각하면 레드백이 약간 우세해 보이는데요. 미국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는 UV인 복합 전투 장갑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최대 3,800대 54조 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6개 이상의 컨소시엄 및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오시코시와 손을 잡고 참여했습니다. 오시코시는 특수차량 제작 회사인데요. 험비를 대신하는 소형 전술 차량 사업을 낙찰받아 2040년까지 14만 대 이상 납품할 계획입니다. 낙찰 당시 경쟁 업체들에 비해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고장률이 낮고 승차감이 좋아 선택되었는데요. 현가 장치에 관련된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무궤도와 오시코시의 현가 장치는 환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 오시코시 팀은 개념 설계 후보에 오르면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시제품과 설계를 할 세계 후보를 선정하고 2027년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자가 된다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레드백이 호주와 미국에서 낙찰받고 레드백의 모든 첨단 기술들이 한국산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